작년에 알바 하루라도 하셨다면 지금 이걸 확인 안 하면 최대 330만 원을 그냥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를 잠깐 하셨던 분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단시간으로 일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수급자니까 안 되겠지, 노인 일자리라서 안 되겠지, 월 60시간도 안 했는데 대상이 되겠어 라고 확인조차 안 하시는데, 근로장려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딱 하나,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하고 계신 시니어분들, 재취업하신 분들,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근로장려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에 신청해서 받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일한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에 일해서 생긴 소득, 즉 작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올해 일을 시작했는데 왜 대상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정기 신청은 2025년에 소득이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작년에 편의점 알바를 하루라도 하셨는지,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를 잠깐 하셨는지, 식당 주방 보조로 시간제 근무나 방문 요양 보호사로 일했다가 상반기에 퇴사하고 하반기에 다시 취업했든지, 혹은 일용직으로 며칠 일한 경우라면 신청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닌 국세청 소득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 세금 신고가 되어 있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해서 4대 보험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금으로만 받고 신고가 전혀 안 됐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가구를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고 주는 돈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분들께 계속 일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기 어렵고, 작게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성이 생깁니다. 신청 기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입니다. 물론 6월 1일을 놓쳤다고 해서 완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받을 돈에서 5%가 깎입니다. 5%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벌이 가구 최대 금액 33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16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홀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단독 가구라도 어떤 분은 165만 원에 가깝게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에서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집, 땅,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부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이나 빚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집이 3억 원인데 그 중에 2억 원이 은행 대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내 순재산은 1억 원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심사에는 대출을 뺀 1억 원이 아니라 집값 전체를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역시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 전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하는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간주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은 보통 집값 기준으로 간주 전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낸 전세금이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재산이 더 낮게 인정돼 장려금 심사에서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두시면 재산이 높게 잡혀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100%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상정액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상정된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왜 생각보다 적게 나왔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재산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일하는 어르신 분들께는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나 단기 알바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나이 제한 없이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것이 아닌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많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매달 반복되는 근로소득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수급자분들도 작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도 포함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실제로 남는 소득이 많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안내문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받는 분들 중 종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하려면 ARS 1544-994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일도 했고 소득도 적은 것 같은데 안내문이 안 왔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함을 꼭 확인하고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고 그것도 헷갈리면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셋째,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분들은 자동 신청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번 동의해 두면 이후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처음 한 번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 신청 동의는 따로 복잡하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같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고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ARS 1544-9944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동 신청 동의를 선택하시면 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손택스나 홈택스 신청하는
화면에 자동 신청 동의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류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지급받은 뒤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장려금은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압류 경험이 있거나 채무 문제로 통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급 전에 은행의 압류 방지 통장이나 생계비 보호 계좌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둘 다 일하는 경우도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다고 두 명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 뒤 한 사람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은 국세청이 보기에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 재산, 가구 요건 등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버리지 말고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안내문이 없더라도 작년에 일한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될 수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6월 1일을 넘기면 5%가 줄어들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어르신들께 필요한 정보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상도 이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